오늘 아침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왜 열었는지 기억이 안 나셨던 분 계십니까? 어제 드셨던 약을 오늘 또 드셨는지 헷갈리셨던 분은요? 혹시 손자 이름은 생각나는데 며칠 전 가족 모임에서 나눴던 대화가 통째로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혼자서 이 고민을 오래 하고 계신 분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가족한테도 말을 못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늙으면 다 이러는 거 아닌가? 내가 치매 걸리는 건 아닌가? 이 두 가지 생각 사이에서 혼자 불안하셨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이 단순한 건망증인지 아니면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하는 신호인지 그 경계선을 정확하게 알려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계선을 모르고 지나치면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게 됩니다. 치매는 초기에 잡으면 진행을 늦출 수 있지만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내과와 신경과를 함께 공부하고 지금까지 34년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온 의사입니다. 그 34년 동안 제가 가장 마음이 아팠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1년, 2년 전부터 이미 신호가 있었는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기셨다가 결국 중등도 치매 판정을 받고 오시는 분들을 만날 때입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교과서에 있는 딱딱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눈물 흘리셨던 그 이야기들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8세 김영수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집 근처에서 텃밭을 가꾸시고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도시는 아주 건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처음 오신 건 3년 전이었는데 주된 불편감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자꾸 깜빡해요. 그런데 그냥 깜빡하는 게 아니라 내가 깜빡했다는 것도 모를 때가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로 정밀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MMSE 검사라고 인지 기능을 평가하는 간단한 검사가 있습니다. 정상은 30점 만점에 27점 이상입니다. 김영수 씨의 점수는 22점이었습니다. 경도 인지 장애, 즉 치매의 전 단계였습니다. 외관으로 보면 전혀 몰랐습니다. 텃밭도 가꾸시고 대화도 멀쩡하고 생활도 정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뇌 MRI를 찍었더니 해마 쪽에 이미 위축이 시작된 게 보였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치매는 겉으로 멀쩡해 보일 때 이미 뇌 안에서는 10년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 뇌에 쌓이기 시작하는 것은 증상이 나타나기 무려 15년에서 20년 전부터입니다. 즉,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아무런 증상도 없지만 뇌 안에서는 이미 무언가 시작된 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려는 정보는 단순히 건망증 vs 치매 차이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 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준, 그리고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하는 신호 8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이 8가지 중에 3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오늘 바로 가족한테 말씀하셔야 합니다. 먼저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부터 짚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나이가 들면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외우는 데 시간이 더 걸리고 이름이 바로 안 떠오르고 어디에 뒀는지 잠깐 헷갈리는 건 자연스러운 노화입니다. 이건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노화로 인한 건망증은 나중에 생각이 납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잠깐 헷갈렸다가
현관 서랍에 넣었지 하고 기억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치매가 시작되면 생각이 아예 안 납니다. 열쇠를 찾다가 결국 못 찾고 자기가 열쇠를 잃어버렸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하수도 파이프에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노화는 파이프 안에 찌꺼기가 조금 끼어서 물이 천천히 흐르는 겁니다. 흐름은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는 파이프 자체가 막혀서 물이 아예 안 지나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막히기 시작하지만 방치하면 완전히 막힙니다. 막히기 시작할 때 잡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증상 경험해 보셨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나 이야기다 싶으신 분은 댓글에 숫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본인에게 해당되는 개수를 써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실 것은 최근 기억 소실입니다. 어제 저녁에 뭘 드셨는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자체가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된다면 단순 건망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에 사시는 74세 박정혜 씨라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딸분이 모시고 오셨는데 어머니가 밥을 드셨는데도 또 밥을 달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처음엔 어머니가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닌가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 표정이 진짜로 배가 고픈 표정이었다는 거죠. 검사해보니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드셨다는 기억 자체가 형성이 안 되고 있었던 겁니다. 단기 기억 검사를 해보면 이게 바로 확인됩니다. 사과, 기차, 연필, 이 세 가지 단어를 말씀드리고 5분 후에 물어보는 겁니다. 건강한 분은 3개 다 기억하십니다. 경도 인지 장애가 있으면 한두 개를 빠뜨립니다. 치매가 진행된 분은 단어를 들었다는 것 자체를 기억 못하십니다. 지금 이 테스트를 가족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셔야 할 것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한 이야기를 또 하시는 겁니다. 이건 말하는 분은 모릅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주변 가족이 먼저 알아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두 번은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대화 중에 3번 이상 또는 매일 반복된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뇌에서 새로운 기억이 기록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이야기를 했다는 기억 자체가 없으니까 계속 새로운 이야기처럼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길을 잃는 것입니다. 20년 넘게 다니던 동네 길인데 갑자기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철렁합니다. 경상북도 경주에 사시는 71세 이명자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사신 동네에서 혼자 장을 보러 나가셨다가 집을 못 찾으셨습니다. 일시간을 헤매다가 결국 파출소 경찰관이 모셔다 드렸습니다. 가족들이 그 연락을 받고 달려왔을 때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할머니는 파출소 의자에 앉아서 왜 자기가 거기 있는지 이해를 못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익숙한 곳에서 길을 잃는 건 정상 노화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건 치매의 명확한 신호입니다. 뇌에서 공간 지각과 방향 감각을 담당하는 부위에 손상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다면 다음 주를 기다리지 마시고 이번 주 안에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판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의 저하입니다. 이게 가장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평소에 잘하시던 일들, 예를 들어 공과금 납부, 약 챙겨 먹기, 요리 순서 기억하기 같은 것들이 갑자기 안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리를 예로 들면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십니다. 된장찌개를 평생 끓여오셨는데 어느 날 냄비에 물을 안 넣고 된장만 넣고 불을 켜셨다거나 냉장고 안에 있던 음식을 밖에 꺼내놓고 무슨 음식인지 몰라 한참을 서 계셨다거나 하는 일들입니다.
가스 불을 켜놓고 그냥 나가시는 경우도 여기 해당됩니다. 이걸 단순히 깜빡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가스 불을 켜두고 나간다는 건 지금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 건망증과는 본질이 다릅니다. 지금쯤 여러분 중에 나도 비슷한 게 있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지금 제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십시오. 이 뒤에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하셔야 할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5번째는 성격과 감정의 변화입니다. 원래 온화하고 참을성 있으셨던 분이 갑자기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의심이 많아지고 갑자기 우시거나 이유 없이 불안해하시는 겁니다. 많은 가족들이 아버지가 나이 드시면서 성격이 이상해지셨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나이 들어서 변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전두엽이 손상되기 시작하면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참을 수 있던 것을 못 참게 되고 의심이 생기고 이유 없이 슬퍼집니다. 특히 가스 불 켜두는 것 같은 실수를 본인도 어렴풋이 느끼는데 표현을 못하니까 그 불안이 화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치매 환자분들 중에 내 돈을 누가 훔쳐갔다고 확신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어딘가에 두고 잊어버린 건데 기억이 없으니까 누군가 가져갔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걸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치매의 주요 증상 중 하나입니다. 6번째, 언어 능력의 저하입니다. 말하다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한참 멈추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단어 찾기 어려움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끔 있는 건 정상입니다. 그런데 매일, 자주,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진다면 이건 언어를 담당하는 뇌 부위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기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하죠? 그 물건 이런 말이 부쩍 많아지셨다면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7번째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혼란입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지금이 몇 월인지 헷갈리는 일이 잦아지셨습니까? 심한 경우에는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를 혼동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은퇴 후에 날짜 감각이 무뎌지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매일 출근하지 않으면 요일 감각이 흐릿해지는 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릅니다. 지금이 2025년인지 1990년대인지 헷갈리거나 자기 나이를 갑자기 틀리게 말씀하시거나 돌아가신 분을 살아계신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것,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8번째이자 마지막은 이게 가장 중요한 신호인데 본인이 스스로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건망증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깜빡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그런데 치매가 진행되기 시작하면 본인이 이상하다는 것 자체를 인지 못하게 됩니다. 방금 한 말을 또 하면서 모릅니다. 길을 잃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러는지 모릅니다. 이게 치매의 가장 잔인한 특성입니다.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가족들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여러분, 지금 어머니 아버지를 보시면서 이 8가지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어르신 본인이 나는 괜찮아라고 하셔도 반드시 병원에 모시고 가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8가지 중에 본인이나 가족에게 해당되는 게 있으신 분은 댓글에 몇 개 해당되시는지 적어주세요. 제가 댓글을 최대한 확인하면서 도움이 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가 점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뇌를 지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가장 쉬운 자가 점검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계 그리기 검사라고 있습니다.
빈 종이에 동그라미를 크게 하나 그리시고 거기에 시계를 그려보세요. 1부터 12까지 숫자를 넣고 시침과 분침으로 11시 10분을 가리키도록 그려보세요. 이게 쉬워 보이지만 뇌의 시공간 능력, 계획 능력, 실행 능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검사입니다. 숫자를 시계 안에 고르게 배치 못하시거나 12 다음에 숫자를 엉뚱한 곳에 쓰시거나 11시 10분 위치가 전혀 다른 곳에 표시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전문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치매를 막는 것, 뇌를 지키는 것, 이게 가능하냐고 물으시면 완전한 예방은 어렵지만 진행을 늦추는 것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수면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뇌 건강에 이 정도로 결정적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자는 동안 뇌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뇌척 수액이 뇌 사이사이를 흘러다니면서 낮 동안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치매의 원인이 되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도 수면 중에 제거됩니다. 7시간에서 8시간 수면이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새벽 2시, 3시에 깨서 다시 못 주무십니다. 이게 단순한 불면증처럼 보이지만 이 수면 장애가 오래 지속되면 뇌 청소 시스템이 망가집니다. 오래 지속되는 수면 장애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수면제를 바로 드리는 게 아니라 수면의 질 자체를 올리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걷기가 뇌에 가장 좋다는 건 이제 의학적으로 수없이 증명된 사실입니다. 매일 30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 해마의 크기가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그 부위 말이죠. 걷기가 뇌를 물리적으로 키운다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 걷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걷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라도 하십시오. 다리를 움직이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연결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십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집 밖에 잘 나가지 않으시는 분들, 말 상대가 없으신 분들의 치매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현저히 높습니다. 뇌는 자극을 받아야 살아있습니다. 대화를 하고 웃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경로당을 꾸준히 나가시는 어르신들이 집에만 계시는 분들보다 뇌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된다는 연구가 국내에서도 여러 차례 발표됐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오래 연락 못했던 친구분한테 전화 한 통 하시는 것, 그게 뇌에 드리는 선물입니다. 네 번째, 식습관입니다. 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선, 특히 등 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뇌 세포막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성분입니다. 고등어, 꽁치, 청어를 일주일에 2번 이상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조림으로, 구이로 어떻게 드셔도 좋습니다. 반면에 반드시 줄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흰쌀밥 위주의 고혈당 식습관입니다. 혈당이 오르내리는 것이 뇌혈관에 지속적으로 손상을 줍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의 치매 위험이 일반인보다 2배가 높다는 것 아십니까? 밥을 줄이고 잡곡을 섞으시고 반찬을 먼저 드시고 밥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한두 잔 정도는 괜찮다는 말이 떠도는데 그건 심혈관 관련 일부 연구에서 나온 이야기이고 뇌 건강에 있어서 알코올은 소량도 독입니다. 알코올은 직접적으로 뇌 신경세포를 파괴합니다. 치매 위험과 음주량은 정비례합니다. 매일 한 잔 마시는 분과 전혀 안 마시는 분을 비교하면
뇌 위축 속도가 다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2만 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입니다. 다섯 번째는 뇌를 쓰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뇌에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익숙한 일을 반복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시작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스마트폰 새 기능 배우기, 짧은 글 써보기, 처음 해보는 요리,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칫솔질 해보기, 이런 것들이 뇌 신경 회로를 새롭게 자극합니다. 독서는 특히 좋습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읽은 것을 가족에게 이야기로 전달해 보세요. 어제 읽은 책이나 신문 기사 내용을 오늘 아이한테, 손자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 그 과정에서 기억하고 언어로 정리하고 상대방의 반응에 맞춰 설명하는 모든 과정이 뇌를 훈련시킵니다. 이쯤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생활 습관들, 걷기, 잠 잘 자기, 대화하기, 식습관 바꾸기, 이것들은 치매를 100% 막아준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는 것과 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치매를 연구하는 전 세계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뇌는 쓰면 쓸수록,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오래 버텨준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뇌를 방치하면 뇌는 빠르게 쇠퇴합니다. 텔레비전만 하루 종일 보시는 것과 걸으면서 아는 분과 대화하시는 것, 이 차이가 5년, 10년 후 뇌 상태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자녀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는 괜찮아라고 하셔도 변화가 느껴지신다면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치매 진단을 받는 시점에 이미 뇌 기능이 상당히 손상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전 단계, 경도, 인지, 장애 단계에서 발견하면 진행을 막거나 늦출 수 있는 치료와 관리 방법들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만 66세 이상이면 2년마다 치매 선별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치매 안심센터에 가시면 비용 부담 없이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어디에 사시든 전국 256개 치매 안심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검사를 받으시는데 아무런 장벽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34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부산에 사시던 77세 할아버지였는데 손녀딸이 모시고 오셨습니다. 그 손녀딸이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할아버지, 제 결혼식까지는 기억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말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경도 인지 장애 단계에 발견하셔서 꾸준한 관리와 약물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3년 후에 손녀딸 결혼식에서 할아버지가 직접 손을 잡고 입장하셨습니다. 그 사진을 보내주셨을 때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오늘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변화든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오늘 시작하는 것이 내일 시작하는 것보다 낫고 내일 시작하는 것이 1년 후에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손자, 손녀의 결혼식을 기억하고 싶으십니까? 내 가족과 함께 밥 먹고 웃고 이야기 나누는 오늘이 10년 후에도 계속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한 가지만 행동으로 옮겨 보십시오. 오늘 저녁 30분을 걷거나 가족 중 한 명에게 전화를 하거나 냉장고에서 고등어를 꺼내거나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10년을 바꿉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옆에 계신 가족에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형제, 친구, 경로당에서 함께 하시는 어르신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이 정보는 생명과 직결되는 정보입니다. 보내드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 눌러주세요. 저는 매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 그게 이 채널을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